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든 이주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남편 집안의 상견례 날이었죠. 종갓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연은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머리를 매만지고 차분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화장을 다시 고치면서도 마음속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여보, 긴장하지 마.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며느리를 기다리셨는데. 남편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주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고 무릎 위에 올린 선물 보따리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죠. 문을 열고 들어선 종갓집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마당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기와 지붕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대문 안쪽으로 들어서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시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주연을 맞이했습니다. 아, 우리 새 며느리 왔구만. 서울대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똑똑한 며느리를 맡게 되다니. 시아버지의 너털 웃음과 다정한 말투에 주연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유정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주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차가운 시선이 마치 주연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주연의 목소리조차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주연입니다. 공부 잘한 거랑 며느리 노릇이랑은 별개예요.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단칼에 주연의 자존심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말이었죠. 주연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장손가의 종부는 가문의 기둥이에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어? 서울에서 공부만 하던 아가씨가 과연?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주연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죠. 그 순간부터 주연의 가슴에는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며느리 교육은 마치 훈련소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제사상 차리는 법부터 시댁 어른들께 인사하는 순서,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세세하게 지적받았습니다. 주연이 차를 따를 때마다 시어머니의 예리한 시선이 따라왔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즉시 지적이 쏟아졌죠. 허리 펴고 앉아요. 종부가 되려면 기본 자세부터 바로 해야죠. 그리고 차 따를 때 잔을 그렇게 거칠게 들면 어떻게 해요? 주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죠. 매번 실수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받아야 했고 그럴 때마다 자신감은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밤이 되어 민수와 둘만 있을 때도 주연은 말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이니까 그러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도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주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집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 밤 주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다니.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주연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미리 적어준 메뉴판을 보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 때는 간단한 요리만 해왔던 주연에게 이런 큰 상차림은 처음이었죠. 손이 서툴러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부조림은 간을 살짝만 해야 해요. 너무 짜거나 달면 안 되니까. 전날 밤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연은 조심스럽게 양념을 넣기 시작했죠. 그런데 잠시 다른 음식에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설탕과 소금이 담긴 통이 비슷해서 착각한 것이었죠. 설탕 대신 소금을, 소금 대신 설탕을 넣어버린 겁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각각의 부인들까지. 주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마침내 상차림이 끝나고 모두가 식탁에 앉았죠. 우리 새 며느리 정성이 대단하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다 준비했다니. 큰아버지의 칭찬에 주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두부조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숟가락을 바닥에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걔한테도 못 줄 음식이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연에게 쏠렸습니다. 주연은 급하게 두부조림을 맛보았고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짠맛과 단맛이 뒤섞인 기괴한 맛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연은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실수를. 실수? 이게 실수야? 명절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주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의 다른 음식들은 맛있게 만들어졌지만 그 하나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죠. 시어머니는 화가 난 채로 자리를 떴고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시아버지가 위로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주연은 시부모의 방으로 불려갔죠. 시어머니는 방바닥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주연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죠. 시어머니는 주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어?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2시간 동안 주연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죠. 시어머니의 질책은 계속되었고 주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수가 중간에 들어와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려야 해. 이런 식으로는 우리 집 며느리 노릇 못해. 그날 이후 주연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버릇없는 서울 계집이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친척 모임에서도 주연은 철저히 고립되었죠. 큰어머니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작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서울서 자란 애들은 다 저래. 기본도 모르면서 공부만 했다고. 그날 밤 주연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죠. 서울에서는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품격과 가문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깊어졌죠. 봄이 깊어갈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최장암 말기 판정이었죠. 병원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 빠르면 3달 정도로 보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연도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그동안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렇게 아픈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는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화학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져 두건을 쓰고 있었고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주연은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도우려 했습니다. 미음을 끓여가고 빨래를 하고 병실을 정리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연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당신은 그냥 가 있어. 주연이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드리려 하면 고개를 돌렸고 베개를 정리해드리려 하면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올 때는 그나마 얼굴에 미소를 띄었지만 주연에게만은 끝까지 차가웠죠.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주연이 간절하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주연이 병실에 혼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죠. 주연은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깨어나자마자 주연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종부가 되다니. 세상도 참 우습지. 시어머니의 말에 주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낮 없이 정성을 다해 간병하고 있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주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미안해했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예민하신 거야. 양해해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왜 나만? 어머니 성격을 알잖아.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야. 하지만 주연에게는 그런 위로가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매일 가슴에 못처럼 박혔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서로 다정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면 주연은 더욱 서글펐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주연은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병실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다가가서 도우려 하면 또 거부당할 게 뻔했죠. 주연은 복도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고 주연도 자신의 차례가 되면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간혹 깨어나도 주연과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지금의 현실.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끝내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죠.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가족들은 차례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고 주연의 차례가 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주연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 반복하고 있었죠. 주연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토록 강인했던 손이 이제는 나뭇가지처럼 가냘펐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주연을 향했죠. 주연은 깜짝 놀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죠. 주연의 가슴에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주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저만 미워하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주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전 정말 진심이었어요. 어머니를 좋은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었고, 이 집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주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죠.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명절 때 실수한 것도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하나의 실수가 저의 모든 것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주연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눈물에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지만 다 소용없었죠.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으니까. 주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힘없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주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어머니와 화해할 기회도 없이. 시어머니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죠.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병원 앞 작은 공원에는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가로등 불빛에 환하게 빛났죠. 주연은 벤치에 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쌓인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었을 뿐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주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죠. 1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의식은 있으셨는데 계속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주연은 시어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으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죠. 이제는 영영 화해할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주연은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리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종갓집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연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죠.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그렇게 격한 말다툼이었다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유 여사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며느리 복은 있으셨네요.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에 주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짜 복이 있었다면 살아계실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장례식 마지막 날 시어머니를 염한 시신을관에 모시고 상여가 준비되었습니다. 상여는 전통 방식으로 꾸며졌고 하얀 천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상여꾼들이 상여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주연은 상여 뒤를 따라 걸으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묘지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죠. 상여가 흔들릴 때마다 안에 계신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여에서 뭔가 작은 것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주연의 발등 위로 느낌이
이상한 무언가가 떨어진 거죠. 고개를 숙여보니 하얀 벌레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흰 지네였습니다. 주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 흰 지네는 주연을 한번 바라보는 듯 하더니 조용히 묘지 언덕 아래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또박또박 움직여 나갔죠. 어머니? 주연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상여에서 직접 떨어진 흰 지네. 그것이 우연일까요? 주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흰 지네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친정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였죠. 흰 지네는 아주 귀한 벌레란다. 돈과 자손을 부르고 백호의 기운이 깃든 귀물이지.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보면 소원을 빌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우리 집 조상님들은 흰 지네를 신령스럽게 여기셨어. 종가에 좋은 일이 생기면 나타난다고 하더구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장례식에서 흰 지네가 나타나다니. 더군다나 상여에서 직접 떨어진 것이었죠. 주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주연아,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민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연은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하려다 망설였죠. 누가 믿겠습니까? 게다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주연은 얼버무리고 다시 상여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흰 진의 생각뿐이었죠. 정말로 시어머니가 다른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걸까요? 묘지에 도착해서 하관식을 치렀습니다. 관이 흙 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시어머니와의 이별이 끝난 것 같았죠. 주연은 흙을 한 줌 집어서 관 위에 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바람이 한번 불어왔습니다. 주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고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스치는 것 같았죠. 주연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선가 흰 지네의 모습이 보일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연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하나 자리 잡았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연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옷가지를 정리하고 화장대를 정돈하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흰 지네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시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녁 무렵 민수가 들고 온 작은 상자를 주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너에게 주라고 하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부탁하신 거래. 주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는 주연에게라고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 민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이런 편지를 써두셨을까요? 주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의 친필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죠. 주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주연아, 너는 내가 가장 믿고 싶은 사람이었단다. 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싶었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나도 젊은 시절 이 집에 시집 와서 많은 고생을 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더욱 엄하셨고 나는 매일 울었지. 그때의 아픔을 너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주연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려운 시집살이를 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실수했다.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차갑게 굴었는데 그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구나.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 엄하게 했는데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명절날 음식 실수했을 때도 정말 화가 난 게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다. 미안하다. 주연은 편지를 움켜잡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어머니의 방식이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병간호해 준 것 다 알고 있었어. 고마웠어. 하지만 내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 정말 미안하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주연아, 너는 참 좋은 며느리야.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가 무서웠을 뿐이지.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의 종부가 되어줘서 고맙다. 앞으로 이 집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다오. 주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이제야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주연은 계속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편지를 받다니. 살아계실 때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주연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죠.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점점 이해로 바뀌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주연은 창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한번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주연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주연은 편지를 받은 후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종갓집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주연을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친척들도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주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돌아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죠. 무슨 일이야? 그렇게 흥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연락이 왔어. 나한테 스카웃 제의를 한대. 과장급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주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현재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무원 제의를 받다니요.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몰라. 내 경력을 보고 직접 연락을 준 거래.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국토부에서 온 제의가 맞더라고. 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오다니. 연봉은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안정적이잖아. 그리고 복지도 훨씬 좋고 주연도 기뻤습니다. 민수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연이 병원에서 받아온 건강검진 결과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된 거죠. 임신. 정말요? 의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벌써 8주 정도 되셨어요. 주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태가 넘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쁜 소식이.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하자 민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말 임신이야? 응,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하셔. 민수는 주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둘 다 눈물이 났죠. 시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날 밤 주연은 혼자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죠. 어머니, 저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신 거죠? 민수일도 잘 되고 아기도 생겼어요. 주연은 문득 장례식 날의 흰 지네가 떠올랐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말했듯이 흰 지네는 돈과 자손을 부른다고 했었죠. 정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걸까요? 정말 어머니가 돌아오신 걸까요? 주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나 우연치고는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스카웃도, 임신 소식도 모든 것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주연은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도 어머니가 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주연은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보며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은 주연은 이제 진정한 종갓집 종부가 되었죠. 오늘은 아기의 첫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종갓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게 생겼다. 어머니를 닮았나 봐. 시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아기는 까르르 웃으며 시아버지의 수염을 만지작거렸죠. 돌잔치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주연이 직접 만든 백설기와 오색 송편, 그리고 각종 나물들까지. 이제는 시어머니만큼이나 훌륭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연이가 음식 솜씨가 늘었네. 어머니가 보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큰어머니의 칭찬에 주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에 부담을 느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했죠.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 위에는 책, 붓, 실, 돈, 쌀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를 상 앞에 앉혀놓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우리 아가 뭘 잡을까? 주연이 부드럽게 말하자 아기가 기어서 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 물건들을 만져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알미. 아기의 첫 단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기는 분명히 할미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첫 단어가 할머니네. 우리 손자가 벌써 할머니를 찾는구나.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주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아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알미, 알미. 아기는 계속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죠. 주연은 아기를 안고 시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손자가 어머니를 부르고 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주연은 아기를 재우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치우다가 문득 대청마루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연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오래된 항아리 옆에서 흰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흰 진해였습니다. 장례식 때 보았던 바로
그 진해와 같았습니다. 흰 진해는 항아리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주연을 향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주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 민수의 승진, 임신, 그리고 건강한 아기의 탄생.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어머니. 주연은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제 걱정 마라. 너는 훌륭한 종부가 되었단다. 주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고 달빛이 아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이 아이를 잘 키우겠어요. 그리고 이 집을 잘 지키겠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시어머니의 속삭임 같았죠. 주연은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을. 흰 진해의 유언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이 집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연 또한 언젠가는 며느리에게 같은 사랑을 전해줄 것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처럼 차가운 방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죠.